김진하 양양 군수가 대법원에서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경일 고성 군수의 상고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강릉과 정선이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에 나선 가운데 강원도의 설립 전략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어젯밤부터 강원 산간엔 많은 눈이, 동해안에는 많은 비가 내려 겨울 가뭄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도내 4곳에 마리나 항만 예정 구역이 있지만 민간업체와 지자체의 갈등 속에 마리나 항만 지정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김진하 양양 군수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직위를 유지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역시 재판 중인 이경일 고성 군수의 상고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김진하 양양 군수가 직위를 유지하는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열린 상고심에서 김진하 군수가 군 노인회의 워크숍 경비를 지원한 행위는 정상적인 행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업적을 홍보한 것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행위가 맞지만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다며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확정했습니다. 김 군수는 그동안 응원해준 주민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차질 없는 군정 수행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판결을 계기로 해서 더 군정을 더 촘촘히 꼼꼼하게 더 잘 살펴서 국민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또 최문순 하천 군수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도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명의 시장 군수 가운데 5명이 직위를 유지하게 됐는데 이번 김진하 군수의 판결로 영동지방에서는 심규원 동해시장, 김철수 속초시장 등 3명의 직위 유지가 확정됐습니다. 아직 최종 판결을 받지 못한 단체장은 춘천 이재수 시장과 고성 이경일 군수 2명으로 이경일 고성 군수는 2심에서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릉과 정선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국악원 분원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국립국악원이 국악원 건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의 국악원 설립 전략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국악원이 국악원 분원의 추가 건립을 검토하는 가운데 전국에서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유치 의사를 밝힌 곳은 광주광역시와 충남 공주시, 경북 경주시 등 전국적으로 7곳으로 도내에서는 강릉과 정선이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강릉시는 강원 동해안과 함경북도를 잇는 남북협력 국악의 전진기지가 되겠다며 건축비 부담과 부지 제공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선구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아리랑의 모태인 정선 아리랑의 고장임을 내세워 세부 사업 계획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강원도의 국악원 설립 전략과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문화적 이점을 바탕으로 강원도에 국악원을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리랑의 모체가 된 정선 아리랑, 정말 한국의 심성에 자리 잡은 이 아리랑의 중심이 강원도에 있으며 또 강원도의 힘이다. 돈 5만 원짜리에 누가 계십니까? 사진에. 5천 원짜리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이미 그게 문화입니다. 정신적인 거예요. 국립국악원은 전북 남원과 전남 진도, 부산에 이어 4번째 분원의 건립 타당성 검토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지난 7월 착수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용역이 마무리되면 추가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강원도가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조성 대상지로 태백과 영월을 선정했습니다. 태백 지역은 철암동 고토실에, 영월 지역은 중동면 화원 1, 2 일대에 조성되며 오는 2022년까지 비축 무연탄 기금 150억 원씩 모두 30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강원도는 광물 소재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폐광 지역 활성화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선 지역 주민들이 다음 달 10일 열리는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을 위한 위원회 11차 회의에서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의 곤돌라 전면 존치로 결론이 나지 않으면 대정부 전면 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선 알파인 경기장 철거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는 다음 달 10일 위원회에서 곤돌라 전면 존치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163개 지역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투쟁위원회를 다시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알파인 경기장 진입로 봉쇄와 정상부근 무기한 철야농성, 정선군민 상경투쟁 등 대정부 전면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어젯밤부터 강원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겨울 가뭄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산에는 설경을 즐기려는 등산객들의 발길로 붐볐습니다. 배연한 기자입니다. 어젯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오늘까지 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미시령에는 최고 20cm가 넘게 내렸고 진부령과 대관령에도 10cm 안팎의 눈이 쌓였습니다. 하얀 눈으로 갈아입은 산간 지역은 겨울이 왔음을 본격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백두대간이 온통 하얀 눈천지로 변하면서 설경을 즐기려는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비교적 춥지 않은 날씨에 바람까지도 약해 등반객들은 새하얀 눈산을 찾고 있습니다. 운치 있고 앞으로 뭐 이런 산행이 또 있을까 싶기도 하고 너무 좋아요. 그냥 좋은 거 그냥 그 표현 하나가 좋다는 거 하나로 다 끝나는 것 같아요. 눈발이 약해지면서 오늘 오후 늦게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됐고 오늘 밤 사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양양공항에 80mm 넘게 오는 등 겨울비치고는 제법 많은 비가 내렸던 동해안 지역은 지금은 대부분 그쳤습니다. 이번 눈과 비로 당분간 겨울 가뭄 걱정은 덜 수 있게 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동해안 지역에 비나 눈이 조금 더 내리겠고 일요일 오후부터 다시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국내에 마리나 항만 개념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강원 동해안에는 아직 이렇다 할 항만이 없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마리나 항만 예정 구역으로 4곳이 지정됐는데 민간업체와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향후 마리나 항만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김형우 기자입니다. 도내 최초로 조성된 마리나 시설인 양양 수산항 요트 마리나. 국비가 투입돼 60척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난 2012년 완공됐습니다. 민간 요트협회가 계류시설을 운영 중인데 수요가 많아 계류장도 더 확장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배후 부지를 관광시설로 연계 개발하는 마리나 항만 계획은 없습니다. 내년까지 계류장에 푼톤 시설을 110개를 설치를 하고 수산항 주변에 대해서는 군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가 되면 마리나 시설 활성화할 수 있는 리조트나 아니면 새로운 테마 시설들을 유치해서 30척 수용 규모로 속초시 청초호에 건설된 요트 계류시설은 운영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마리나 항만 예정구역인데도 수도와 전기 등 요트 계류에 필요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에 한 달 동안 시범 운영을 거친 후에 지금은 폐쇄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민간업체가 마리나 개발 투자 협약을 체결하기는 했지만 부지 개발 난항과 주변 마리나 업체와의 갈등 등으로 마리나 항만 개발은 꿈도 꾸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니까 어떤 부분 보완될 부분들을 그 업체에다가 이제 통보를 해주면서 제출을 해라 그런 보완을 해서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제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강릉항을 마리나 시설이 아닌 커피거리 배후 공간으로 개발 방향을 바꾼 상태입니다. 요트 시험장이 있는 삼척 덕산항은 마리나 항만 예정구역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기존 3곳에다 동해시 한섬과 춘천 의하모를 마리나 항만 예정구역으로 추가할 계획입니다. 춘천 의하모 마리나 사업은 민간 사업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섬 관광 개발 계획에 의해서 동해시의 추진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신규로 2곳이 마리나 항만 예정구역에 포함되기는 했지만 도내 마리나 개발 사업에 장밋빛 기대를 갖기에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교육부가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율을 40% 이상 올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수시에 초점을 맞춰왔던 강원 대입 정책도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강원도에서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하는 이른바 인서울을 한 학생들이 감소하면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핵심 내용은 서울 16개 대학의 정시 비율을 2023년까지 40%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학종과 논술 위주 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4년제 대학에 입학한 강원도 학생의 90%가 수시로 들어간 상황에서 인서울이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초 서울 주요 20개 대학 진학 결과를 보면 강원도 학생은 997명으로 지난해보다 65명이 줄었습니다. 반면 강원도 내 9개 대학에 들어간 학생 수는 4,450여 명으로 130여 명이 증가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은 정시가 확대돼도 도내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논술과 특기자 전형이 폐지되는 만큼 정시 모집 인원이 늘어나 정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시 정시 투트랙 정책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대입 지원 방식에 맞는 다양한 정보와 학생 맞춤형 교육 과정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수능 준비가 정시 대비보다는 수시 최저 등급을 넘기는 정도에 그쳤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수시에 집중해왔던 학교 현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른 방향 전환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단적인 예로 최근 3년간 도내 10개 시군에서는 서울대에 정시 수능으로 들어간 수험생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초,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의 그런 학력 실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도교육청에서 갖고 있어야 돼. 다른 지역 학생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강원 학생들의 학력 저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한국은행 강릉본부가 영동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이견직 한림대학교 교수는 영동 지방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성장 잠재력이 저하될 수 있어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주 여건 개선과 주력 산업 투자 확대 등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남훈 한국감정원 강릉지사장은 강원도 내 올해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며 최근 2년 사이 도내 아파트가 5만 호 이상 공급돼 가격 조정이 동반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철수 속초시장이 소통시정, 생활시정, 약속시정 등 내년도 시정 운영 기조를 발표했습니다. 김철수 속초시장은 물 자립도시 사업 본격 착수를 비롯해 동해 북부선과 춘천 속초 동서 고속화철도 조기 개설, 중국 러시아 북방항로 개설 등 지역 현안 추진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대포 제4산업단지 조성과 지역 특산품 육성, 권역별 관광 인프라 확충 등 내년도 주요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양양군이 환경부의 폐기물 처리 시설 평가에서 매립시설 우수시설로 선정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소각 매립 등 전국 679개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양양군은 불연성 폐기물 적정 매립과 침출수 발생 예방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환경부의 폐기물 처리 시설 평가는 폐기물 처리 운영 효율성을 높여 지속 가능한 폐기물 처리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태백문화재단이 내년 1월 문을 열고 향토축제 개최 등에 나섭니다. 태백시에 따르면 태백문화재단은 올 7월 임원 추천위원회의 공모 과정을 거쳐 이사 후보 7명의 추천을 받은 가운데 다음 달 중 이사 위촉과 함께 국민체육센터의 사무실을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사장인 류태호 태백시장 등 재단 이사들은 태백산 눈축제와 한강 낙동강 발원제, 태백제를 비롯한 향토축제 개최 등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갑니다. 고성군이 기업과 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 민원행정 추진단을 운영합니다. 고성군은 기업과 관광시설 등 지역 개발과 투자 유치를 위해 인허가 절차와 행정적 지원을 담당할 적극 민원행정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적극 민원행정 추진단은 종합민원실장을 중심으로 사업 접수부터 투자 결정까지 상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고성군은 관광 숙박시설과 특화 상품 생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특별 합동 단속이 실시됩니다.
양양 구규林관리소와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은 다음 달 13일까지 소나무 취급업체와 화목 사용농가 등 1,300여 곳을 방문해 소나무 보유량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